안녕하세요. 한슬기 교수입니다. 학생이 질문을 했어요. 교수님, 사람이 뜨거운 물에 들어가면 왜 피부 혈관이 확장하나요? 팩트부터 짚고 가죠. 일단 뜨거운 물. 인간한테 사용할 수 있는 제일 뜨거운 물의 온도는 44도예요. 사람에 따라서 45도까지 쓸 수 있긴 한데 일단 보통 44도, 45도 넘어가 화상 입어요. 쓸 수 있는 최대 온도고요. 사람에 따라서 43도까지밖에 못 쓰는 경우도 많아요. 오늘 우리가 만나게 될 온도는 글쎄요, 한 38도라고 할까요? 38도 너무 뜨겁나 이것도? 한 34도 정도? 이 정도면 막 뜨겁다 이것보다는 뭐 후끈한 정도도 안 돼요. 그래도 뜨거운 물이에요. 이 정도면. 그래도 뭐보단 차갑죠? 인체의 항온 동물인 인체보단 어때요? 더 차갑죠? 피부 온도가 우리가 30도거든요. 요거는 이제 중심 온도예요. 그래서 고등찬자 8cm나 아니면 뇌 온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피부 온도는요 30도예요. 30도. 이게 피부 온도예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열이 처음엔 물에서 일로 막 들어오겠죠. 그죠? 근데 우리는 무슨 동물이라고요? 항온 동물이에요. 항온 동물이니까 체온을 유지해 줘야 됩니다. 그럼 인간이 더울 때 가져갈 수 있는 시스템이 뭐가 있을까? 체온을 낮추는 시스템이 뭐가 있을까요? 결국 열을 내보내야 되죠. 열 배출을 해야 돼요. 딱 떠오르는 단어가 뭐예요? 땀이죠? 그죠? 땀이 흐르면 시원해진다? 아닙니다. 땀이 피부에서 송골송골 나온단 말이야. 이래서 따뜻해지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아니고요. 땀이 일단 났어요. 이게 땀이에요. 이렇게 땀이 났어요. 땀이 났고 이게 열을 받아서 아이 뜨거. 열을 받으면 얘가 어떻게 될까요? 얘가 증발이 됩니다. 증발은 100도씨가 아닌데 물이 액체죠. 물이 기화되는 현상이에요. 왜냐면은 물이 온도를 가진다는 건 곧 뭐예요? 물 분자들이 움직인다는 얘기예요. 물 분자들이 막 움직인다는 얘기인데 뜨겁다는 얘기는 뭐냐면 엄청나게 빨리 움직인다라는 얘기고 강하고 빠르게 움직인다는 얘기고 온도가 낮다는 얘기는 천천히 움직인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렇게 움직이다 보니까 그 표면에도 물 분자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물 분자도 있는데 가운데 있는 물 분자는 사방에서 서로 잡아 당기죠. 수소 결합이 있으니까. 물은 작은 자석이다라고 제가 얘기해 줬잖아요. 근데 여기 있는 애들은 안쪽으로는 당기는 힘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물이 이제 응집력이 있어서 이렇게 물방울 형태로 생기는 거죠. 표면에 이렇게 어디 물을 떨어뜨려도 그죠. 근데 어찌됐건 바깥에 있는 안쪽으로 당기는 힘만 있고 사방에 당기는 힘이 없다 보니까 막 움직이다 보면 가끔 물 분자들 하나씩 퉁퉁 튕겨 나가요. 이렇게. 이게 뭐예요? 이게 액체였던 물이 기체가 되는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기화는 100% 100도씨 100%가 아니라 100도씨를 받아서 물이 바로 기체가 되는 거고 증발은 기체가 되긴 되는데 어떻게? 물 분자가 튕겨 나가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럼 어쨌든 튕겨 나가려면 물 분자들의 움직임이 어때야 될까요? 굉장히 활발해야 되겠죠. 활발해야 되다 보니까 온도가 높을수록 증발이 더 잘 돼요. 이 증발이 되면서 얘가 액체에서 기체가 될 때 상태가 변했죠. 그죠? 액체에서 기체로. 상태가 변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에너지를 가지고 가야 돼요. 에너지를 가지고 가야 돼요. 그래서 땀이 분비가 돼서 피부 위에 있다가 열을 받아서 얘가 기체가 되는 그때 열을 가져가요. 열도 같이 가져가요. 그래서 우리 몸은 어떻게 돼요? 시원해져요. 체온이 떨어지는 거예요. 땀이 분비가 될 때 열을 가져가는 게 아니라 기화될 때 열을 가져간다라는 거예요. 증발될 때 정확하게. 자, 우리 형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 첫째, 이 조건이 만족하려면 뭔 일이 일어나야 될까요? 땀이 분비가 돼요. 둘째, 땀 분비가 될 때 가져갈 뭐가 필요해요? 열이 필요하죠. 열이 있어야 돼요. 어디에? 땀이 어디서 나는데? 피부에서 나잖아.
그럼 열이 어디 있어야 되겠니? 피부에 있어야 될 거야.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열을 피부로 가져다 줘야 돼요. 그러려면 열을 누가 운반할까요? 우리 몸에서? 그렇죠. 혈액이 운반합니다. 혈액이 열을 운반하기 때문에 피부로 가져다 주려면 누가? 피부혈관이 확장해야 되는 거죠. 이러한 이유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땀이 나지 않더라도 사실은 땀은 항상 납니다. 여러분 지금도 땀은 나고 있습니다. 항상 땀은 나지만 우리가 땀이 나자마자 증발하기 때문에 느끼지 못하는 것뿐이에요. 땀은 항상 나고 있다고 봐야 되고 양이 달라지는 것뿐이에요. 근데 설령 땀이 나지 않더라도 피부에 혈관이 확장되면 땀이 아니더라도 이게 피부가 이렇게 혈관들이 이렇게 있는데 피부에 땀이 아니더라도 물론 땀이 제일 효율은 좋고 이 공기 또는 외계죠, 뭐 물이죠, 물 같은 경우에 그죠? 여기는 피부 안쪽이고요. 그러니까는 땀이 나지 않더라도 직접 어떻게 돼요? 열교환이 일어나겠죠. 그러니까 여기의 온도가 여기보다 낮다면 어찌되건 열을 어떻게 줘요? 뿜어낼 수 있는 거죠. 자, 이해하시겠습니까? 두 가지 이유라고 했어요. 피부 혈관이 확장된 그 자체로 열교환을 통해서 열을 배출한다. 두 번째는 땀이 흘렀을 때 땀이 열을 갖고 증발될 때 그 열을 누가? 피부에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피부 혈관이 확장되는 것이다. 자, 피부 혈관이 원래 요랬는데 피부 혈관이 이렇게 됐다. 예를 들어서 사실 정확히 표현하면 피부 혈관이 여러 갈래를 그려야 되는데 귀찮아서 여기에 막혀 있단 말이에요. 일부 혈관들. 근데 피부 혈관이 확장된다는 얘기는 그 길도 열린다는 얘기도 돼요. 그러니까 단지 이렇게 두께 확장만 아니라 여러 갈래의 길을 만들어주고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고속도로가 확장됐다라고 하면은 원래는 이렇게 4차선 도로였는데 차선을 더 만든다라고 하는 것도 되죠. 그죠? 그럼 여기가 중앙 그 분리대가 되겠네요, 이제는. 근데 또 하나는 뭐예요? 경부고속도로가 있었는데 그거를 이제 중앙고속도로 만들어서 이런 식으로. 그럼 이것도 고속도로 확장이죠. 그것처럼 혈관도 이렇게 두꺼워지는 것도 확장이지만 닫아놨던 혈관을 열어주는 거, 이것도 확장의 일종입니다. 이렇게 확장이 되면 결론적으로 이 피부로 몰렸던 혈액의 양이 어떻게 될까? 많아지겠죠. 그죠? 우리 몸이 그렇게 순간적으로 혈액을 만들 수 있을까? 그럴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피부에 혈관이 몰린다는 얘기는 심장으로 돌아갈 혈액량은 어떻게 되는 얘기예요? 줄어든다는 얘기죠. 그죠? 심장으로 들어갈 혈액이 줄어들었어. 그럼 심실의 확장은 어떻게 될까요? 줄어들겠죠. 심실의 확장이 줄어드니까 심실의 압박력, 수축력은 어떻게 될까요? 줄어들겠죠. 그죠? 줄어드니까 결국은 SV가 줄어드는 거잖아요. 그죠? SV가 줄어듭니다. SV가 줄어드는데 우리 몸에 혈액은 많이 보내야 되겠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HR은 어떻게 해야 돼요? 높여야 되죠. 그래야지 CO를 어느 정도 유지시켜 줄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뜨거운 물에 들어가면 심박수가 어떻게 될까요? 높아집니다. 박출량은 줄어듭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